자, 오늘 이야기 단관극장 이야기입니다. 단관극장. 사실 MZ 세대들에게는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이.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멀티플렉스가 생기면서 극장에 스크린이 하나밖에 없던 옛날식 영화관, 이 단관극장들이 대부분 사라졌는데 단관극장 관련된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희 지금 제작진이 얘기하는데 단관극장을 단체 관람 말하는 건 줄 알았다라는. 네, 정말 낯선 용어죠. 네, 이게 단관극장 얘기가 지금 이제 강원도 원주로 가는데요. 이게 원주에 있는 단관극장, 원주 아카데미 극장 때문에 지금 이게 시끌시끌합니다. 예. 지난해부터 이 극장을 철거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원주 지역사회 논란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이 극장 주변이 지금 원주의 구도심, 이제 원도심인데 예. 이 전통 시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 상인들은 이제 극장 대신에 시장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이나 뭐 시장에서 이제 축제 같은 거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거 행사 때 쓸 수 있는 야외 공간이 좀 조성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근데 반면에 또 2016년부터 이제 아카데미 극장 활용 방안을 이제 찾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회와 설문조사도 하고 또 시민 모금도 해가지고 1억 원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보존 운동을 벌여온 시민들도 있었어요. 근데 원주시도 이제 보존의 무게를 싣고 2020년 1월에 32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 아카데미 극장을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생 사업을 하려고 국비, 도비 예산도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원주시장이 바뀌었어요. 지자체 장이 바뀌면서. 네. 예. 그러면서 이게 철거하기로 결정이 뒤집혀졌고요. 결국 그저께죠. 5월 3일에 원주시 의회에서 이 문제를 표결에 붙였는데 네. 의원 24명 중에 찬성이 13표, 반대가 11표로 가결이 돼서 철거가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원주 시민은 이제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나면 시장 상인들이 바라는 대로 야외 무대와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존립 이걸 두고 이제 지역 사회에선 갈등이 이어졌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단관극장들은 대부분 이제 오래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네. 건축물로서의 의미는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이 원주 아카데미 극장 같은 경우에는 1963년에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보존을 주장하는 시민들에 따르면요, 이게 올해 딱 개관 60년이라서 사람으로 치자면 환갑인 셈인데, 그렇군요. 단관극장 중에서는 그 옛 극장으로서의 원래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다. 이게 보존을 주장하는 시민들의 주장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단성사, 그렇죠. 뭐 피카디리, 예. 뭐 대한극장, 뭐 이렇게 유명한 단관극장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1990년대 뭐 이렇게 이쯤을 전후해가지고 이미 뭐 상영관 수를 좀 늘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멀티플렉스하고 그렇죠. 비슷하게 뭐 이름은 변신을 유지한다 했고요. 하더라도 멀티플렉스가 된 경우들이 많고요. 네. 예. 그리고 원주에도 원래 이 아카데미 극장 말고도 근처에 원주극장이나 시공관, 뭐 문화극장, 군인극장이라는 단관극장까지 이렇게 뭐 5개가 있었는데 2005년에 원주에 멀티플렉스 극장이 생기면서 네. 바로 1, 2년 안에 다 문을 닫았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원주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된 내용으로는 그 신도시 쪽에 멀티플렉스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서 네. 구도심에 있던 단관극장들이 바로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바로 여파가. 예, 영향이 있었던 것인데. 네. 그나마 이 다른 극장들은 건물까지 다 철거를 했는데 이 아카데미 극장만이 유일하게 건물만큼은 남은 거예요. 예. 또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필름, 뭐 영사기, 뭐 관람석, 매표소 뭐 이런 시설들도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거고요. 이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약간 희귀한 사례다. 뭐 그거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원주에서 이제 마지막에 철거된 게 2015년에 12월에 문화극장이 마지막으로 철거가 됐는데, 그래서 원주 시민들이 그때 경각심이 들어서 아카데미 극장만큼은 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과거 단관극장에 관련된 추억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1121님은 동시상영극장, 신림극장, 용산극장, 마포극장. 야, 여긴 다 이 소규모 극장들이었죠. 시험 끝나고 007 나를 사랑하는 스파이 봤다라는 추억을 얘기해 주셨고, 엄미희님은 예전에 단성사, 피카디리, 서울극장 추억 돋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최지영님이 무조건 새 것만 만들지 말고 유럽처럼,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좀 역사를 살려가면서 발전하면 좋을 텐데요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신재희님은 은평구에는 도원극장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아쉬워요. 이게
비슷할 것 같아요. 추억이 있는 분들은 사라지는 게 좀 아쉽지 않을까요? 네. 이 뭐 기억의 유산이다 뭐 이런 말도 쓰는데요. 예전에는 극장이 정말 도시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1970년대는 극장이 거의 이제 그때부터는 영화만 상영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 그 전에는 서커스나 뭐 스탠드 코미디, 뭐 시민 노래자랑 이런 걸 그렇죠. 다 하는 예. 문화 공간이었다고 예. 해요. 그래서 그 시절 기억을 가진 분들한테는 정말 각별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고요. 그런데 이제 1970년대부터 외국 영화도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영화관이 대표적인 국민 취미 생활이 되어가기 시작했고, 뭐 크리스마스나 추석, 설날 같은 명절에 이제 가족이나 연인이 영화를 보러 가는 문화가 이쯤부터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렇죠. 뭐 이게 데이트 그러면 극장 데이트가 제일 먼저 무조건 떠오르잖아요. 가는 거죠. 예. 네. 1980년대까지 서울에서도 이제 10대 영화관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로 영화관이 적었고 그 명절이나 연말 연시에는 그 몇 배나 비싸게 네. 안표를 파는 상인들이 있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옛날에 나홀로 집에를 영화관에 가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분명히 표를 사서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서서 봤어요. 예. 그때는 그런 식으로 사랑을 받았던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예. 뭐 계단 같은데 뭐 빽빽하게 네. 앉아가지고 보기도 하고. 예. 네. 그때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개봉관이라고 해가지고 외국 영화가 처음 국내에 들어오면 종로나 을지로 도심에 있는 영화관 그런 데서나 상영을 했지 다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동네 영화관은 사실 개봉관 상영이 끝나고 나서야 그 영화를 이제 이어서 돌죠. 상영하는 예. 뭐 재개봉관이라고 했거든요. 저희 같이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서울에서 그게 다 끝나야 내려오거든요. 아, 기다리죠. 엄청.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개봉관에서 영화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개봉관이 이제 뭐 대한극장 이런 유명한 곳들이죠. 그럼요. 이제 예. 뭐 그래서 영화로 따지면 그렘린은 대한극장에서 봐야 된다. 다이아드는 단성사다. 아. 뭐 람보는 피카딜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영화에 따라서 영화관을 골라가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때는. 야, 지금 문자 메시지가 전국에 있는 단관극장 과거에 있었던 곳들. 이혜진님 연신내 양지극장, 이연서님은 강북구의 천지극장 생각납니다. 5822님 광명 한복시네마 그립네요. 1123님은 명화극장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단체로 봤었는데 없어졌어요. 이게 참 97년도 영화인데 영화 접속 생각하면 피카디리 앞에 있던 그 광장에서 그 유명한 장면이 있는 거잖아요. 아, 네. 저는 그 피카디리 극장 앞에서 예전에 UIP 직배 영화 반대 집회했던 기억도 나고요. 정말 많은 기억들이 있죠. 저는 울산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울산에는 그 천도극장, 태화극장 이런 단관극장들이 있었거든요. 네. 참 이게 추억 돋습니다. 예. 이게 영화가 진짜 옛날 단관극장은 약간 추억에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뭐 그런 게 또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입구에 걸린 포스터가 이 기계로 뽑아낸 게 아니라 손으로 그려서 이제 붓의 질감이 좀 약간 네. 살아 있잖아요. 정말 닮지 않은 영화 배우들 많이 봤죠 그때. 이상하기도 하죠 가끔은. 예. 예. 그리고 뭐 영화관 이제 들어가면 이제 영사기가 이제 돌아가면서 소리나 불빛이 나오는데 그래서 영화관에 좀 늦게 들어가면은 그 불빛을 가리지 않도록 이제 허리를 막 숙여서 들어가기도 하고 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원주 아카데미 극장 이야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거하자라는 측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쓰자라는 네.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네. 그 원주시는 이 극장의 문화적 가치 자체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서 이게 구조적으로 보강을 하면은 그 예산이 뭐 연간 한 10억 원이 들고 뭐 그 구조 보강하는 데만 70억 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바뀐 원주시의 현 입장이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옆 부지에 또 공연장을 갖춘 또 어떤 문화공유 플랫폼이란 건물이 생기는데 이게 아카데미 극장과 기능이 중첩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통시장에 청년 상인들이 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경제 상황이 엄중한데 왜 아카데미 극장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쏟느냐 그 취업의 문도 막혀 있는데 요즘 어려운 청년들에게 좀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지금 문자 메시지 엄청 오는 것처럼 각 지역 그러니까 구 단위별로 거의 단관극장이 있었단 말이죠. 이 단관극장들 철거될 때 그때도 서울도 진통이 있었어요. 네. 이 아카데미 극장처럼 우여곡절을 겪다가 끝내 문 닫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에서는 마지막 단관극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서대문역 사거리에 지금 호텔 신라스테이라는 호텔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원래는 단관극장이었어요. 예. 그 2012년에 문을 닫았는데 그때는 이름이 서대문 아트홀이었고 근데 원래는 1963년에 화양극장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거 철거할 때 저희 여기 현장 취재 갔던 기억이 나네요. 예. 이 극장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차례 변신을 했어요.
1980년대는 홍콩 영화가 유행이었는데 근데 영웅 본색 같은 이제 홍콩 영화를 그 전성기를 타고 이제 호황을 누렸다가 1998년에는 또 멀티플렉스가 이제 주변에 막 생겨나니까 드림 시네마로 이름을 바꿔서 연극이나 뮤지컬도 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2010년에는 노인을 위한 실버 영화관으로 컨셉을 바꿔서 이제 생존을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러다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 7월에 이제 49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노인 관객분들이 이제 실버 영화관이었으니까 1만 명 정도가 이제 폐관 반대한다 이런 서명 운동도 벌였는데 지금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호텔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허남슬 기자가 이제 건축학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은 언제나 있을 것 같아요. 오래된 건물들을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지금 새로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느냐. 네. 굳이 철거가 아닌 혹시 뭐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네. 건축학적 해법 이런 네.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 예전에 그 목욕탕이 카페로 바뀌었다 예. 이런 얘기 하면서 사실 그 목욕탕 건물은 쓰임새가 많다라고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근데 이게 극장 건물은 약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 극장처럼 옛 극장에 뭐 원형이 남아있고 이러면 기억을 이어가는 수단은 될 텐데 네. 이 현실적 용도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극장 건물을 생각해보면 천정 높이가 일반 건물보다 한 두세 배 이렇게 서너 배는 높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게 약간 되게 특수한 용도로 만든 대형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멀티플렉스가 등장하면서 단관극장은 상영관으로서의 용도는 끝났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미 오래전 내려진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걸 극장과 비슷하게 천장 높이가 높은 대형 공간인 뭐 공연장이나 체육관 뭐 이런 걸로 바꿀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것도 도시 전체에서 수요는 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예 다른 용도의 시설로 뭐 예컨대 매장으로 바꾸겠다. 이러면 천장 높이가 한 서너 배는 높으니까 뭐 서너 개 층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일반 건물처럼 활용할 수 있고 그럼 민간 건물처럼 임대 수익이 이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근데 이렇게 개조하는 순간 더는 극장은 아닌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예. 그럼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극장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생하는 방법을 찾는 게 이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재건축이 좀 더 쉬운 대안이 되는 측면이 있다. 네. 원주시도 이런 비슷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극장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활용한 방법이 그 보여주는 게 있는데 최근 청량리 경동시장 안에 경동극장을 개조한 스타벅스가 문을 열었잖아요. 이것이 지금 MZ세대 성지인데 이게 약간 극장 특유의 공간감을 잘 살려서 카페로 변신한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혹시 뭐 단관극장인데 좀 모범적으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광주에는 그 광주극장이라고 있는데 이곳은 이제 개관한 지 80년이 넘은 곳인데 이제 예술영화 정용관으로 바꿨다가 후원회원을 모집해서 이제 지역 공동체 극장처럼 운영을 하는 중이고요. 또 동두천의 동관극장 같은 경우도 1959년에 문을 열었는데 이제 그 멀티플렉스 같은 게 생기고 하니까 이제 시대 흐름에 맞춰가지고 예. 다리를 쭉 뻗고볼 수 있는 푹신한 자리나 음향 시스템을 최신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중이고 서울에는 낙원동에 허리우드 극장이 있는데 그렇죠. 낙원상가에. 네. 이게 55세 이상 그 그렇습니다. 전용으로 실버극장과. 실버극장이에요. 이 단돈 2,000원에 이제 관객들을 받고 있고 여기 주변이 이제 노인분들이 많은 탁골공원 근처잖아요. 그래서 옛 영화만 상영하는 추억의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상섭님이 종로 3가 허리우드 극장 노인 전용이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1305님 저희 큰아버지가 극장 간판 그려주시던 화가였는데요. 나중에는 페인트 칠하는 걸로 직업을 바꾸셨어요.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요. 이게 컴퓨터로 대형 그 실사 프린터 포스터를 뽑게 되면서부터 그림을 그리던 그 간판이 다 없어졌죠. 예, 또 이렇게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런 현실들도 있었습니다. 뭐 오늘 단관극장, 원조 아카데미 극장 이야기를 시작해서 뭐 여러 추억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 또 현실성 있는 대안들도 꾸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해봤습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이 문자 메시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영화 시네마 천국 다들 기억하실 텐데 시네마 천국 영사실의 알프레도 할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추억이라 단관극장이 더 애틋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늘 건축학개론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죠. 경향신문 허남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